얼마 전 텃밭 작물 중 봄에 정식하는 작물을 언제 밭에 내는 게 좋은가에 대한 자료로 작물별 최저 한교 온도를 안내하고 또 제 채널 커뮤니티에도 심을 시기에 대해 참고하라고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원산지가 열대지방이 아닌 백합과 배추과 그리고 감자, 아스파라거스, 딸기, 완두, 상추는 혼행성이니 다른 작물보다 일찍 내어도 좋지만 원산지가 열대지방인 호원성 작물은 저온에 노출되면 데미지를 입으니 꼭 한계 온도를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 가지과 작물과 박과 작물로 구성된 호원성 작물을 다른 혼행성 작물과 비교하면서 최저 유지 온도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지과 작물도 토마토가 저온에 가장 강하고 고추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농가에서 모종을 내더라도 토마토를 먼저 내고 고추는 한참 뒤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과 작물은 호박이 추위에 좀 강하고 오이와 수박은 고추보다는 더 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적온으로 보았을 때는 오이가 수박보다는 좀 더 추위에는 더 강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손바닥 농장은 주간 예보를 보니 그렇게 저온 피해는 입을 것 같지 않아 4월 20일 전후하여 박과 작물들을 노지에 모종을 내었습니다. 큰 추위가 없을 것 같기도 하였지만 손바닥 농장은 몇 가지 모종을 제외하고는 자가 유무이니 모종 여유가 많고 그러다 보니 모종 보관하는 하우스가 복잡하였습니다. 대구 주택과 농장 모두 모종으로 넘치니 다음 모종 가식을 위해서도 먼저 내어야 할 모종을 열흘 앞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건고추, 식염으로 쓸 고추는 일찍이 하우스에 자리 잡고 있고 풋고추와 몇 포기 가지는 터널을 만들어 넣었으니 그래도 안심입니다. 참외는 그래도 부직포 터널을 씌울 수 있었는데 나머지 수박, 토종오이, 토종호박, 단호박, 계량호박들은 장소 여건상 어려워서 그냥 노지에 노출시켰습니다. 이렇게 모종을 일찍 내몬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호기심 발동도 한몫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작물은 내 친구라고 말로만 외치면서 이렇게 새벽 찬 공기에 이들을 내몰았습니다. 이런 박과 작물 외에 땅콩도 모종을 내었습니다. 모종 여유가 많으니 또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어놓고 무사히 잘 넘어가라 싶었더니 바로 4월 27일 아침 여기저기에서 저온 피해, 냉해 피해 야단이더군요. 지역 일기예보에는 3도, 이럴 땐 우리 농장에는 때로는 1, 2도, 많게는 3, 4도 더 내려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 최저 온도계는 하우스와 하우스 내 터널에 들어있고 노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닐에 묻은 물이 얼어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는 작물들이 영하에 노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추는 하우스 속 터널에 있고 노지 고추와 가치도 터널 안에 있어 추위를 피했지만 나머지 상추, 쑥갓,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은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노지에 나갔는데 그 생육 과정을 지켜보면 이 중 가장 약한 것은 그래도 쑥갓이었습니다. 쑥갓은 상추보다 추위에 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 4월 22일을 전후에 나간 박과 작물들이었습니다. 토종호박과 계량호박을 비롯하여 길쭉한 단호박, 참외, 토종오이, 애플수박이었습니다. 먼저 토종호박을 살펴보았습니다. 잎 가장자리가 약간 오므라들었지만 건재하였습니다. 길쭉한 백봉계 단호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계량호박들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포기는 모든 잎이 삶아져 있고 그래도 덜한 것은 본잎이나 떡잎 중 한두 장이 녹색 빛을 띠고 있을 정도입니다. 같은 자리에 심은 같은 계량 종이어도 호박 색깔이 암록 색깔인 청옥은 저온 피해가 더 컸고 얼룩이는 좀 덜 심하였습니다. 청옥은 백약이 무효,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간 예보를 보고 교체하였습니다. 얼룩이는 지켜보다가 한 포기는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애플 수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박들은 하우스 측장 옆에 심어져 있어 여러 작물 중 가장 저온 피해가 적은 곳에 심었지만 17포기 중
반이 회복이 가능할까 정도로 우려스러웠습니다. 계량 포토박처럼 잎이 삶아지진 않았으니 일단 이후 회복이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5일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회복 불가능한 수박이 그러니까 17포기 중 7포기가 저온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자리 여건으로 감안하면 박과 중 가장 추위에 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토종오이입니다. 지금 보아온 다른 박과 작물 중 가장 건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외입니다. 참외는 11포기를 심고 10포기만 터널을 씌우고 한 포기는 노출시키고 그리고 한 포기는 하우스에 예비로 두었습니다. 호기심 실험실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이 노출되어 있었던 참외입니다. 오이와 같이 멀쩡합니다. 비록 저온에서 뿐만 아니라 성장 모습이나 열매 열림 특성도 참외와 오이는 아주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오이를 물내라 하는 까닭을 알겠습니다. 박과작물에서 다다기 오이, 가시오이 같은 계량 오이는 빠져 있습니다. 그건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종 호박과 계량 호박의 차이에서 보여주듯 계량 오이는 토종 오이보다는 저온에 약할 것 같습니다. 일전 제가 찾아 정리 소개한 자료에는 호박이 저온에 가장 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토종 호박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계량 호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이와 수박은 저온에 견디는 힘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는데 손바닥 농장이 겪은 바에 의하면 계량 오이라면 몰라도 토종 오이는 호박보다도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데이터에서는 참외에 대한 것을 찾지 못하였는데 참외는 토종이 아니고 계량종이지만 토종 호박, 토종 오이처럼 저온에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손바닥 농장에서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정리하면 작물 구별 없이 토종은 강하고 계량종은 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참외는 계량종이어도 강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같은 한 자리에 같은 일령의 작물을 심어놓고 당시의 정확한 기온과 노출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얼음이 얼었다 하더라도 저온이 몇 시간 지속되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일반화 자료는 얻지 못하였습니다만 그렇지만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라는 점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저에게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비록 박과작물은 아니지만 땅콩도 보기보다는 저온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박과 계량 호박과 같은 범주에 들어갈 만큼 저온에 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300포기 심은 것 중 반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일할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비적으로 105구 트레이 한 판 이상 남아있으니 천천히 최저 기온이 10도가 넘을 때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